선생님 반갑습니다. 수업 나눔 토크 수업 원추입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은 수업 원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살아 숨쉬는 1000개의 수업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1000개의 주제를 가지고 쭉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면서 또 앞으로 남은 이야기들을 더욱 채워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수업 원추에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주제는 뭔가요? 아무래도 올해 이제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가 시행될 것 같죠. 모든 학교가 노력한 덕분이겠죠. 그래서 전면 등교를 대비해서 학생의 관계 형성을 위한 놀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활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특별히 저희도 같이 출연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선생님들 준비되셨나요? 관계 형성을 위한 공동체 놀이 원추 시작합니다. 네, 원추쌤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산국북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 원동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서희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가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생의 관계 형성을 위한 공동체 놀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실에서는 학생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있을까요? 일단 저희 학교는 학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직도 전면 등교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선생님들 다 그러셨던 것처럼 1학기는 원격 수업이었고요. 2학기에는 이틀 등교, 3일 원격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등교하는 날에도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 거의 없는 단축 수업에 쉬는 시간 동안 얘기도 하지 못하고 시험대용으로 앉아만 있다 가니까 친구들끼리 많이 서먹하고 친밀감이 없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도 이제 놀이나 모둠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이렇게 관계 형성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거든요. 이게 학교를 나오는 게 공부를 배움을 위해서 지식을 배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떤 사회성, 이런 사회화의 과정이잖아요.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친구들 사귀고 이러는 건데 작년부터 그런 게 많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애들이 나왔을 때 이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영준 원추쌤께서는 이런 원격 수업 상황 속에서도 관계 형성을 위한 이런 놀이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격 상황에서도 당연히 관계 형성을 위한 놀이들을 많이 했죠. 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스파이 게임이라고 이제 대장 한 명이 이렇게 다 같이 따라하시죠. 하다가 대장이 이렇게 동작을 바꿔요. 그러면 바로바로 따라해야 돼요. 바로바로.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술래가 되는 사람이 대장이 누군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대면으로 하면 훨씬 더 재밌는데 비대면으로 해도 재밌기는 해요. 하지만 조금 흥미가 떨어지고 약간 현장감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비대면 비접촉 놀이를 계속 해오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2학기부터 이제 전면 등교가 된다면 끈끈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라도 공동체 놀이를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서희 원추쌤께서 전면 등교가 된다면 학생들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놀이 예시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놀이는요. 한마음 성쌓기와 스트레스를 쓰러뜨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놀이는 보통 창체 시간이나 체육 시간에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 제가 재료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털실이나 저는 좀 오늘 쉽게 하려고 모루끈이라 하죠. 모루끈이요? 네네네네네. 털실인데요. 고무줄에 철사 길이를 맞춰서 4-5개 모두머니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모두머니 당기면요 고무줄이 벌어지는데 이때 준비된 종이컵을 쌓아두고 이 종이컵을 이렇게 잡고 정해진 시간에 가장 안전한 탑을 쌓거나 또는 가장 안정된 탑을 몇 분 이내에 완성을 하는지 모둠별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걸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탑을 이렇게 쌓는 걸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최고 네네네. 이렇게 해서 탑을 다 쌓으면요 스트레스 쓰러뜨리 활동을 바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대포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대포는 이렇게 밑둥이 뚫린 종이컵에 풍선을 씌워서 그리고 탑포공을 넣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둠이나 또는 자기 모둠도 괜찮아요. 대포를 겨냥해서
탑을 누가 제일 먼저 쓰러뜨리느냐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막 공부 막 이런 거 써놓고 막 쌓아놓고서 스트레스 비켜 뭐 이런 쓰는 거군요. 마무리까지. 묘한 희열 막 이런 것들. 네. 왜 그걸 저한테 네. 제가 스트레스인가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듣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12 주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저도 좀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는 팁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 공동체 관계 형성을 위한 놀이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놀이는요. 매직 넘버라는 놀이입니다. 매직 넘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완성품이에요. 완성작인데 저희 반 아이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가운데다 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귀퉁이에 숫자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는 본인의 캐릭터를 그리도록 하고요. 혹은 뭐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 내 스스로 자화상, 뭐 내가 닮고 싶은 롤모델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도록 하고요. 이제 네 귀퉁이에 숫자를 적는데 이 숫자는 뭐냐면 나를 나타낼 수 있는 혹은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나와 관련 있는 이런 숫자들을 적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 10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10월 생일? 맞아요. 생일이 10월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서희 원추쌤, 이 12는 무슨 뜻일까요? 겨울을 좋아하나요? 네, 맞아요. 이 친구는 자기는 겨울에 눈 오는 게 가장 좋대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관심 분야, 그다음에 자기와 관련 있는 이러한 숫자들을 적어놓고 소개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 시간 이럴 때 나를 소개하는 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애들 되게 재미없어 하거든요. 어렵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좀 소개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너무 좋아요.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일회용으로 놀이를 끝내시는 게 아니라 이 숫자를 맞춰보는 활동도 하시고요. 이 활동이 끝난 다음에 이거를 게시판에 전시하는 거예요. 환경으로. 그러면 이게 되게 교실이 예뻐요. 그리고 풍성해 보이고요. 애들이 지나가면서 너는 이게 무슨 숫자야? 이렇게 서로 물어보기도 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만 설명을 더 드리자면 지금은 제가 고학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4칸으로 했는데 저학년의 경우 있잖아요. 어려워요. 4개를 생각하기가. 그때는 그냥 2칸으로만 하셔도 되고요. 1칸으로만 A4 용지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시면 좋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반 구성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활용하시기 좋답니다. 아니 우리 추쌤이 매번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는데 저는 미안해하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인기 스타. 너무 의미 있는 활동이어서 저희 반도 꼭 해봐야겠습니다. 저도 해야겠어요. 저도요. 우리 선생님들 탁월하십니다. 괜히 부끄럽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쌤도 뭔가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놀이를 좀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빨리 좀 소개해 주세요. 좀 현기증 나요. 매번 듣다 보니까 오늘은 또 이제 직접 소개하려고 하니까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놀이는 바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이라는 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창체뿐만 아니라 도덕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큰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놀이에요. 각자 듣고 싶은 말을 생각해보고 자음으로 나타내는 놀이인데요. 종이나 보드판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돌아가면서 이제 친구의 보드판을 보고 어떤 말인지 맞춰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난이도 조절을 해서 조금 어렵게, 근데 만약 이 친구들이 잘 못 맞추거나 어려워하면 띄어쓰기 표시에서 힌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나오면 이제 반 친구들이 다 같이 그 친구에게 해당하는 말을 다 같이 들려주는 거예요. 약간 칭찬 샤워 느낌도 나듯이.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좀 어색해 하는데 막상 아이들이 이거를 모두가 함께 해주는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감동이에요,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이러면 다 친구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기분 좋고 기분 좋고 네, 그래서 아주 즐거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놀이의 팁을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 이제 종이나 보드판에다가 쓸 때 조금 다른 친구들이 다 볼 수 있게 크게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다 그걸 같이 읽어주는 거, 공동체 놀이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다 듣고 싶은 말을 다 해보는 활동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서로에게 칭찬해 주는 게 조금 인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서 이 자존감도 높여주고 이런 활동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나연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왔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나이스. 나이스. 정답. 정답. 나연쌤 최고입니다. 정답. 오, 선생님 짱인데요. 오, 진짜. 이제 다 같이 해줘야 돼요. 맞아. 이렇게 다 했으면 다 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나연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겸손을 몰라요. 네, 이렇게 또 이거 어른들끼리 해도 감동이에요, 굉장히. 네, 꼭 어렵지 않죠, 전혀. 꼭 아이들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공동체 놀이를 3개 소개했는데요. 옆에서 지금 계속 초롱초롱 빛이 자꾸 느껴지는데 우리 영준 원추쌤, 우리 영준 원추쌤도 아까 온라인으로도 하셨고 아이들과 대면으로도 굉장히 많은 놀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영준 원추쌤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이라니 정말 영광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놀이는 관계 형성 놀이 중에서 장점 전단지라는 놀이입니다. 오, 장점 전단지요. 네네네. 이 놀이는 놀이 교육을 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하는 선생님들께서 같이 함께 만든 놀이고요. 각자 교실에서 적용해보고 효과도 많이 본 그런 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놀이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설명을 제가 드리면 될까요? 네네. 일단 A4 용지도 괜찮고 요만한 사이즈의 종이를 하나 준비를 해요. 네네. 한 다음에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을 접어도 되고 뭐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네네네. 접은 다음에 위에다가 뭐 땡땡땡의 장점 전단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짜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뭐 영준이의 장점 사세요. 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죠. 네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밑에다가 써주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는 있어요. 갑자기 나의 장점을 쓰라고 하면은 난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선생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팁을 주시면 돼요. 혹시 뭐 라면 혼자 끓일 수 있는 사람 뭐 아니면은 웃겨가지고 애들이 저만 보면 막 웃어요. 네. 아니면 하다못해 정말 뭐 말이 없고 조용한 친구들도 저는 차분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준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유도를 해주시면은 학생들이 금방금방 또 적더라고요. 네, 적을 수 있고 전단지 보면 항상 이렇게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뜯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문어발처럼 해놨어요. 저는 지금 5칸을 해놨는데 5칸에서 10칸 정도로 나누실 수 있고요. 가위로 자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제 이름을 써놨죠. 네, 이름을 써놓고 밑에는 비워두셔도 되고 아니면 학생들이 여기다 자기 장점을 간단하게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제 붙여야겠죠. 붙여야지 이제 학생들이 볼 텐데 그런데다가 붙이고 싶은 데다가 남들 눈에 잘 띄는 데다가 그렇죠. 위치 선정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학생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다 붙여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봐야겠죠. 네,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친구의 장점 전단지를 보고 원하는 장점을 찢어가죠. 네. 그리고 여기 빈 데다가는 이 장점 중에서 어떤 장점을 자기가 샀는지 기록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장점 중에서 내가 이 친구의 장점 중에 갖고 가고 싶은 걸, 예를 들어서 만들기를 잘할 수 있으면은 뜯어가고 여기다 만들기를 잘할 수 있어를 쓰면 되는 거네요. 이제 다 뜯어가고 나서 끝나면은 안 되겠죠. 네네.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뜯어간 다음에는. 뭐 왜 가져갔는지 어떤 장점을 왜 갖고 싶은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뜯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뭐 누구의 이런 장점을 샀습니다 하면서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떤 점을 느꼈는지까지 하면은 완벽한 활동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놀이가 왜 공동체 놀이와 관련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놀이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여러 가지 장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자아 개념을 제대로 형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로 형성에도 기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다른 친구들의 장점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뭐 자기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공동체 의식, 유대감, 또 나는 몰랐는데 저 친구가 또 저런 장점이 있네?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는 좋은 놀이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커잖아요. 이게 왜 나왔냐면은 장점을 친구들이 뜯어가다 보면은 내 차례가 됐는데 없어.
네네네네. 여기에 있는 거를 내가 사고 싶은데 없어요. 그럼 속상하잖아요. 나는 이거 사고 싶은데 파는 친구도 속상할 거예요. 쟤는 내 거 사고 싶은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조커 카드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친구의 장점이 됐든지 간에 한 장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카드예요. 네, 요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친구의 장점을 좀 알아보고 내가 그 장점을 이렇게 가져보고 싶다라고 하는 활동을 하면 그냥 내 성격을 좀 바꿔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엄청 의미 있는 활동인데요, 선생님. 그럼요. 자, 오늘도 또 재밌고 아주 유익한 놀이 꿀팁들을 얻어갑니다. 선생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놀이를 한두 가지씩만 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간단하게 그림 연상 빙고 놀이를 추천해 드릴게요. 이 놀이는 원래 그냥 빙고판 옆에 각 행마다 키워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에 맞는 행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서 빙고를 하면 되는 놀이예요. 그러니까 주제 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걸 뭐 그림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준 원추쌤은 저는 네, 저는 5초 협동화라는 놀이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간단한 놀이인데요. 각 팀에서 이제 키워드를 뭔가 다른 팀이 설명해야 되는 키워드를 한 장씩 이렇게 써서 내요. 그걸 섞은 다음에 이제 뽑아요. 그 다음에 그 팀에서 한 명만 그 키워드를 못 봐요. 네, 그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서 칠판이나 화이트보드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한 사람이 맞히는 건데 시간이 한 사람당 5초씩밖에 없어요. 5초씩 릴레이로 연결해서 그리면 같은 팀에 맞히는 사람이 키워드를 무슨 키워드인지 맞추는 거예요. 네. 요거 되게 간단하지만 학생들이 재밌어하고요. 교과에서도 뭐 핵심 키워드나 이런 게 나오면은 충분히 활용해서 놀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진짜 저녁을 안 먹어도 이렇게 배부를 정도로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요? 아니, 밥은 먹을 거예요. 밥은 먹겠지만 더 배부른 이런 좋은 팁들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의 원추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수업 원추의 마지막을 우리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관계 형성 놀이로 마무리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의미가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거 질문도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영준 원추쌤께서 이러한 놀이 수업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공동체 놀이는 손잡음이다? 손잡음. 학교라는 공간은 더불어 사는 공간이잖아요. 네, 유명한 문구긴 한데 들어보셨을라나? 한 사람의 10걸음보다는 10사람의 한 걸음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협동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키웠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우리 한 사람의 10걸음보다는 10사람의 한 걸음이다 라는 말이 정말 와닿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저희 그동안 수업 원추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수천 개의 교실에서 수천 개의 꿈을 안고 아이들과 행복한 교육을 하고 계신 수천 명의 원추 선생님들이 있으십니다. 우리 인천 모든 원추쌤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선생님들, 풍성한 수업, 좋은 수업, 학생 중심 수업 원하시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놀이 수업 원추 Yes, I want you. 네, 스트레스를 쓰러뜨려 활동을 할 때 종이컵과 풍선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이컵 안에 넣어서 발사하는데요. 무엇을 넣어서 발사할까요?